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며칠 뒤면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맞서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뤄진 역사 왜곡과 관련해 더 크게 분노했었죠. 이전과는 다를 줄 알았던 이재명 정부 역시 아직까지는 제3자 변제를 고수하자 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양금덕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합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온 할머니의 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상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겁으로 서운 수요가 무산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3년 만에 받게 된 것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수상에 제동을 건 것이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집권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외교부가 강제징용 해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침해 없이 강제동원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미쓰비시 국내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 의견서를 보내 판결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권은 23년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국가가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시민 모임은 모금운동에 돌입했고 외교부의 법원 공탁까지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보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으로 도와줄 것이니. 이재명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소원은 재개했지만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 현금 매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의 정의이자 선택적 정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윗사람 지시라는 녹취까지 나오면서 이정선 교육감에까지 사건이 번질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광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명된 유모 씨. 법원은 유 씨 채용 과정 전반에 비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 씨는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3위에 그쳤지만 평가위원들의 점수 변경을 거쳐 최종 2인 후보에 올랐고 결국 이 교육감에 의해 최종 낙점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 사무관이 외압을 행사해 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와 교육감이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채용에 부당 개입했다며 A 사무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사무관이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승진을 검토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또 A 사무관의 휴대전화에 윗사람의 지시는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대화 녹음이 남아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칼끝이 이정선 교육감을 겨눌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판결 직후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내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이 훼손돼 참담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마치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지역 교육시민단체 10여 곳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폭우가 찾아오고 주말부터는 다시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선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가축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몸무게가 빠지기도 해서 사료값 대기도 빠듯한 축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이재원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한 축산 농가. 소 앞에 놓인 사료를 가지런히 정돈해주는 농장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강한 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그냥 두면 사료가 금방 눅눅해져 곰팡이가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습도의 안락한 축사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톱밥을 채워 습기를 없애줘야 하지만 요즘처럼 무섭게 내리는 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사료 부분에 있어서도 금방 이렇게 산패가 일어나서 곰팡이가 발생되고, 곰팡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톡신이 무섭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설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폐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농가들이 피해가 많죠. 지난달 계속됐던 무더위에 입맛을 잃어버린 가축들이 입맛을 쉽게 되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폭염으로 빠졌던 살을 입추가 지난 지금부터는 다시 찌워야 하지만 눅눅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축들의 몸무게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온과 다습한 날씨가 교차하는 것을 감안해 축산 농협에서는 면역력 증강제와 스트레스 완화제를 적절히 섞은 사료를 공급하면서 쾌적한 사육환경 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떼어가지고 신선한 사료가 공급이 돼야 곰팡이 발생이 안 된 신선 사료를 먹고 소들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선풍기를 계속 틀어줘야 이게 좀 마르고 그래서 안락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가도 가축도 모두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이제는 먼바다 흑산도까지 닥쳤습니다. 수온이 28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면서 양식 우럭들이 대규모로 폐사해 섬 어민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부패한 우럭들이 흰 뼈를 드러낸 채 양식장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몸통의 살들은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28도 이상의 고수온을 기록했던 흑산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 우럭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개체들로 양식장이 오염되다 보니 그나마 살아남은 우럭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서 까랑지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폐사량이 지금도 물속에 많이 있어. 폐사한 지 이틀이 된 조피 볼락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 부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0여 개 어가 어민들의 주요 일과는 떠오른 우럭 사체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가판마다 쌓인 사료용 포대자루 속에는 썩어버린 우럭과 파리가 들끓습니다. 한 양식 어가에서 생긴 우럭 사체들만 모두 20여 톤. 처리할 곳도 없다 보니 사료 자루에 담아 육상 냉동 창고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나오는 액체들 때문에 냉동실 바닥은 이제 못 쓰게 돼버리고 사료들까지도 냄새가 다 배겨버리니까 지금 냉동실 관리조차도 안 되고. 전남에서는 올여름 현재까지 우럭과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900여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염에 100길로 100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바닷물이 끓어오르자 어민들은 목이 메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모든 걸 다 가족들이 다 여기에 매진해서 올인을 한 것인데
그 착잡한 마음이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신안군청에 공식 신고된 고수원 우럭 피해는 8곳 어가에서 2만 1,000마리. 하지만 어민들은 흑산도에서 양식하는 전체 1,070만 마리 가운데 전체의 10%, 100만 마리 이상이 사실상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수원 피해가 집중되는 8월 말을 앞두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21일까지 2년차부터 4년차 레지던트 180명을 비롯해 총 390명 규모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섭니다. 조선대병원도 같은 기간 159명 규모의 레지던트 상급연차, 1년차, 인턴 등을 각각 공개 채용합니다. 두 병원 모두 사직 전공의가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기 시험을 면제하는 등 복귀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주권 행동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으로 권력형 범죄도 결국 정치적 계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퍼진다면 청렴성과 책임성이 무너지고 시민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사면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이번 특사에 박 전 군수가 포함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